서울의 호텔 최상층 VIP 라운지에서 벌어진 차가운 모욕의 순간,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청소부 할머니와 완벽주의에 사로잡힌 지배인의 충돌. 하지만 누구도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몰랐습니다. 청소나 제대로 하세요! 던진 비웃음이 그날의 운명을 바꿨는데, 세상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걸레를 틔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 도시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인터컨티넨탈 서울의 창문들은 검은 거울처럼 고요를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텔의 최상층 VIP 라운지에서는 매일 같은 시각, 한 사람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가고 있었죠. 이른 새벽, 박달래 여사는 이곳을 13년째 닦고 또 닦아왔습니다. 누구도 맡고 싶어 하지 않는 새벽 근무를 기꺼이 선택했고, 언제나 마지막까지나마 걸레를 헹구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청소입니까? 날카로운 고함이 고요한 라운지를 가릅니다. VIP 라운지를 관리하는 마진수 지배인의 목소리였어요. 마진수는 라운지의 절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방식으로 완벽을 추구했고, 큰 키에 늘 완벽한 정장 차림,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마진수의 걸음걸이, 말투, 눈빛 하나하나에는 자신감을 넘어선 거만함이 배어 있었어요. 특히 청소를 하시는 박달래 여사를 대하는 태도는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례 여사의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오히려 마진수의 화를 돋우는 것 같았죠. 죄송하단 말만 100번을 하시네요. 이런 식이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사님 연세가 있으시면 이제 그만. 아니, 애초에 이런 중요한 곳에 이런 분을 채용한 것부터가 문제였어요. 마진수는 일부러 하얀 장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창틀 위를 천천히 훑었죠. 마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과장된 동작이었지만, 이걸 청소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청소는 제대로 하셔야죠. 박순례 여사의 주름진 손이 걸레를 꽉 쥡니다. 그 손에는 10년이 넘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마진수의 눈에는 그저 무능한 청소부의 거칠어진 손으로만 보였겠지요. 여기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인사팀의 새로운 청소 좀 알아보세요. 특히 오늘따라 마진수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웠고, 정보기술의 최고 경영자 제임스 김이 한국과의 인공지능 기술 투자 계약을 위해 방문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계약이 성사되면 마진수의 승진은 확실하다는 이야기가 호텔 곳곳에 있었어요. 마진수는 이미 2년 전부터 본부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실력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늘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인성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그에게 더욱 절실했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늘은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게 완벽해야 돼요. 마진수는 아침부터 직원들을 다그쳤습니다. 특히 박순례 여사를 향한 그의 태도는 더 매서웠어요. 여사님, 화장실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아니, 이렇게 걸레질을 하시면 어떡해요? 더럽혀 놓으시는 거잖아요. 여기가 시장 바닥도 아니고. 마진수는 면박을 끝낼 줄은 몰랐습니다. 청소 방법, 걸레를 쥐는 손 모양, 물을 짜는 힘의 세기까지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거슬렸나 봐요. 박순례 여사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이상 듣지 않기로 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막내 영사는 이 모욕을 얼마나 많이 참아왔을까요? 이소라 비서, VIP 명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통역사님 연락 드렸고요. 마진수는 자신이 특별히 섭외한 최고의 통역사를 재차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자부했고,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묘한 것이었죠.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소라 비서가 창백한 표정으로 마진수에게 다가옵니다. 지배인님, 큰일 났습니다. 통역사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30분 후면 제임스 김 최고 경영자님이 도착하는데 통역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마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금 통역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체 통역사를 구하는 중이라고. 하지만 마진수는 중얼거림이 이럴 수가 없어. 호텔의 미래가 걸린 자리인데 직원들은 그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서 있었고 누구도 먼저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임스 김과의 미팅은 인공지능 분야 전문의 용어와 법률 계약 용어가 가득한 복잡한 회의였지만 통역사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시다 박달래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제가 혹시 도와드릴까요? 순간 라우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진수는 처음에 자기 길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박달래 여사를 바라보았죠. 여사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정보기술 회사 최고 경영자의 계약 통역을 창문도 제대로 못 닦으시는 분이.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달래 여사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죠. 마진수는 이런 상황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사님,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에요. 이소라 비서, 당장 통역회사에 연락해서 대타를 구해보세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하지만 새벽 5시 이 시간에 전문 통역사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전문 용어와 계약서까지 통역할 수 있는 실력자를 찾는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죠. 그때 VIP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천기학 총지배인이 들어선 것입니다. 지배인, 통역은 구했나? 천기학의 날카로운 질문에 마진수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천기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투자 우선순위가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박달래 여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총지배인님,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마진수가 황급히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지배인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정보기술 분야의 전문 용어를 저희 호텔의 위신이 걸린 자리입니다. 차라리 제가 책임지고 사표를. 하지만 천기학은 오히려 관심 있는 눈빛으로 박달래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여사님, 정말 영어가 가능하신가요? 네,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박달래 여사의 겸손한 답변에도 마진수는 계속해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총지배인님, 이건 위험합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어떻게 통역을. 저희 호텔의 위신이 걸린 자리입니다. 그러나 천기학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의 생각이 잠기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배인,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네. 책임은 내가 지네. 박 여사님, VIP 라운지에 있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준비해 주시겠어요? 마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평소 무시하던 청소부가 통역을 맡는다니 이보다 더 큰 굴욕이 있을까요? 하지만 천기학의 말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10분 후면 제임스 김 최고 경영자가 도착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박 여사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청기학이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박달래님 여사를 통역사로 모시겠습니다. 모두들 자리로 돌아가 준비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주변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청소부 여사가 통역을 한다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마진수 얼굴은 이미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황을 되돌리려 시도했습니다. 총지배인님, 이건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무모한 도전입니다. 호텔의 미래가 걸린 자리인데. 하지만 청기학은 이미 VIP 라운지 준비실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해외 기분들을 위한 고급 정장이 걸려 있었죠. 박 여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 있는 옷 중에서 편하신 것으로 골라 입으시면 됩니다. 박달래 여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늘 꾸준히 일만 하던 손으로 고급 정장을 만진다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그런 옷을 입어도 될런지? 당연합니다. 이제 우리 호텔의 통역사이신데 걸맞은 차림새를 하셔야죠. 청기학의 따뜻한 말에 박달래 여사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소라 비서가 재빨리 다가가 박달래 여사를 응접실로 안내했고, 마신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동안 박달래 여사를 얼마나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가. 그리고 이제 그 여사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니. 15분 후 응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온 사람들을 보고 모든 이들은 숨을 들이켰고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우아한 걸음걸이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깔끔하게 쪽진 머리, 단정한 정장 차림. 방금 전까지 청소복 입고 있던 그 여사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박달래 여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바닥만 바라보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무언가 깊이 있는 것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총지배인님. 박달래 여사의 목소리마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주눅든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렷한 당당한 목소리가 VIP 라운지에 울렸습니다. 총지배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달래 여사의 숨겨진 모습을 짐작하고 있었던 걸까요? 좋습니다. 이제 곧 제임스 김 최고 경영자가 도착할 텐데. 그때였습니다. 라운지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기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은 정장 차림에 외국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정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한 것이었죠. 그들의 선두에는 제임스 김 최고 경영자가 서 있었습니다. 190이 넘는 큰 키에 강인한 인상, 최대 세계 정보 기술 회사를 이끄는 수장답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지는 듯 했습니다. 마진수의 식은땀, 직원들의 굳은 표정, 그리고 그 가운데 홀로 담담한 표정의 박달래 여사. 이제 진짜 시험대가 시작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달래 여사가 천천히 제임스 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박달래 여사 입에서 나온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영국 왕실의 영어를 연상시키는 우아한 발음, 세련된 어조, 흔들림 없는 자신감, 마치 40년 경력의 전문 통역사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VIP 라운지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진수의 눈이 크게 떠졌고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직 청기양만이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김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그는 눈앞에 통역사와 함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오랜 과외 대화를 나누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계약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정보기술 전문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박달리 여사는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통역해냈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반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윤리적 구조체, 안정성과 보안 시스템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 용어들을 물 흐르듯 통역하는 모습에 제임스 김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험 데이터의 유효성과 안정성 지표를 한국의 기준으로 환산하며 박달래 여사의 전문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보기술 용어뿐만 아니라 법률 계약서의 전문 용어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모습에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진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청소부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렇게 대단한 분을 무시하고 있었으니까요. 2시간의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제임스 김이 문득 박달리 여사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스탠포드 인공지능 윤리학을 가르치셨던 박 교수님 아니신가요? 저는 하버드 시절에 교수님 논문을 읽었는데. 박달리 여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는 그의 말을 감동한 듯 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스탠포드에서 강의할 때였지요. 순간 라운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스탠포드 교수 출신이라니, 게다가 인공지능 윤리학을 가르쳤다는 내용을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박달래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임스 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군요. 저는 교수님의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윤리적 프레임워크 논문을 읽고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논문이 제 회사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기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제 작은 연구가 적은 영향을 미쳤다니 기쁘네요. 박달래 여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김이 조심스럽게 또 물었습니다. 박달래 여사는 그저 담담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는 법이지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깊은 삶의 연륜이 묻어 있었어요. 세상의 화려함을 모두 경험하고도 스스로 낮은 자리를 선택한 사람의 관대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제임스의 교님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혹시 제 할머니와 친구 사이였던 그 박 교수님이신가요? 박달래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의 할머니라면 혹시 김영숙이요? 일은 70대 초반 저희 할머니도 스탠포드에 유학하여. 영숙이? 박달래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이가 당신의 할머니였군요. 세상이 참 좁네요. 영숙이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요.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았고 마신수는 얼굴이 이제 창백함을 넘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오고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제임스 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이야기하셨어요. 진정한 지혜는 때로는 물러설 줄 아는 용기에 있다고요. 그게 바로
박 교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고요. 그래요. 박달래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의 할머니는 항상 지혜로웠습니다.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협상을 넘어 깊은 인간적 교류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김은 자신의 회사가 추구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방향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박달래 여사는 진심 어린 관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철학을 늘 존경해 왔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박달래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니 정말 기쁘네요. 제가 연구를 그만둔 이유는 그때 기술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으셨군요. 네, 세상이 너무 치열하면서도 더덥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평화를 찾았답니다. 제임스 김의 눈에 깊은 존경심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한국은 대규모 인공지능 기술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이는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중요한 계약이었습니다. 제임스 김은 박달래 여사의 손을 진심으로 붙잡았습니다. 교수님, 저희 회사의 인공지능 윤리 자문으로 일해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원하는 방식으로요.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시선이 박달래 여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제임스 씨, 제안 감사합니다. 세상이 지나치게 치열하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진정성이 보여요.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임스 김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교수님. 저희는 항상 문을 열고 있을게요. 제임스 김은 박달래 여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계약은 당신의 완벽한 통역과 지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제임스 김이 떠나고 난 VIP 라운지는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방금 전까지 있었던 일이 꿈이었던 것은 아닐까 의심하고 있었죠. 청기학 촌 지배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달래 여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약은 우리나라 정보기술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사님이 계셨지요. 박달래 여사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청소를 마저. 하지만 청기학이 박달래 여사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아니요. 더 이상은 청소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여사님은 우리 호텔 VIP 라운지의 수석 고문이시며 연봉은 기준의 3배로 책정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석 고문은 VIP 라운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파격적인 대우까지. 하지만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마진수 지배인은 이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박달래 여사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여사님. 마진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박달래 여사는 잠시 마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개 드세요, 지배인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을 깨닫고 바로 잡으려 하는 마음이지요. 마진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달래 여사의 너그러운 용서가 오히려 더 큰 죄책감으로 그의 마음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네, 알아요. 이제 지배인님도 달라지실 거라는 걸. 박달래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진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진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동안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깃든 새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VIP 라운지는 새로운 체제로 운영됩니다. 박달래 여사님께서 수석 고문을 맡아주시고 집에 있는 여사님을 보좌하면서 새롭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지배인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지배인님, 박 역사님.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사님은 그저 부드러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이소라 비소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사님, 실례가 안 된다면 왜 그런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청소로 일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모든 사람의 관심이 박달래 여사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찻잔을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20년 전 제가 연구하던 인공지능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보았어요. 제 연구가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해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청소부냐? 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달래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소는 명상과도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일이죠. 바닥을 닦으며 저는 매일 겸손함을 배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일, 그것이 제게는 큰 보람이기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라운지는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여사님의 말을 깊이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상이 너무 치열하게 경쟁만 추구하며 결국 그것은 독이 됩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평화를 찾고 싶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몸소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청기학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 됩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자신의 길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진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찻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공이라는 것을 직위와 권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사님을 통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동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오늘의 경험을 통해 무언가 소중한 교훈을 얻은 듯 했습니다. 티타임이 끝나고 라운지로 돌아오자 박달래 여사는 자연스럽게 청소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소라 비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달래 여사는 미소를 지은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청소할 때 가장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진정한 고문도 할 수 있는 법이지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놀랐지만 곧 이해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청기학도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여사님의 뜻대로 하시죠. 하지만 혼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청기학 자신이 먼저 다른 청소 도구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어서 마진수,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 둘씩 청소 도구를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하는 것은 어떨까요? 각자 맡은 일이 있겠지만 매일 아침 잠시라도 라운지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기학이 제안한데 모두가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VIP 라운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라운지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터컨티넨탈 서울의 VIP 라운지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석 고문이신 박순례 여사님이 직원들과 함께 티타임을 가지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한때는 청소부였으나 그녀가 이제는 모두의 멘토가 되어 삶의 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타인을 향한 존중,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요. 박달래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사람은 단연 마진수 지배인이었던 분들을 대하는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덕분에 우리 라운지가 항상 깨끗하네요. 이따 쉬는 시간에 커피 한잔 하시죠. 어느 날은 마진수가 청소 도구를 들고 라운지 구석구석을 닦는 모습도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박 여사님께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모든 일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든 고문이든 관리든 결국 우리는 모두 이 호텔을 위한 동료니까요. 박달래 여사의 명성은 호텔 밖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빈들이 그녀의 지혜를 얻고자 방문했고 여러 언론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부분의 인터뷰를 고사했습니다. 후배 학자들을 위한 강연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는 했습니다. 저는 스탠포드에서 일하면서 세상에서 높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제가 잃어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시작하기로. 그리고 그곳에서 오히려 제가 찾은 것들이 있습니다. 겸손함, 감사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그녀의 강연을 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VIP 라운지는 이제 호텔에서 자랑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곳에 깃든 따뜻한 정이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안내하시는 분들도 모두가 밝은 표정으로 일하는 모습, 외국 손님들의 눈에도 특별하게 보였나 봅니다. 이곳의 분위기가 참 특별하네요. 마치 한 가족 같아요. 외국인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박달래 여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리에서 빛나는 존재입니다. 단지 그 빛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그 빛은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임스 기와의 첫 만남이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달레 여사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제임스 김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제임스 김 최고 경영자님께서 이번 방문에서도 특별히 여사님과의 미팅을 요청하셨습니다. 청기하기 전해주는 소식에 박달레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지난 반년 동안 제임스 김의 회사와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의 조언을 해왔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이틀 후 제임스 김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예전과 달리 공식 수행원 없이 혼자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선 제임스 김의 얼굴에는 설레임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제임스 김은 박달레 여사의 두 손을 진심으로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제임스 씨도 반갑습니다. 건강해 보이네요. 네, 교수님의 조언 덕분에 회사도 저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라운지의 조용한 코너에 자리 앉아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네요. 기술이 인간을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연결해주는 도구가 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윤리적 자문을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의 마음의 다리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인데 교수님께서 연구소장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박순례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포기했던 연구를 다시 시작할 기회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꿈꾸던 바로 그 방향으로 말입니다. 제임스 씨, 제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큰 책임을 맡아도 될지 모르겠군요. 교수님, 제 할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오면 그것은 운명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교수님의 두 번째 기회가 아닐까요? 박달레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 친구 영숙이의 말이 그녀의 말을 움직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김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텔 직원들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서비스도 더 따뜻해졌어요. 교수님의 영향력이 느껴집니다. 모두 직원분들 덕분이지요. 사람은 존중받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그들의 대화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마진수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는 그의 모습은 반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임스님, 편안한 시간 되고 계신가요? 무엇이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배인님,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마진수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물러갔습니다. 제임스 김은 놀란 표정으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지배인님도 많이 변하셨는데요. 예전에는 굉장히 거만했던 것 같은데. 박달레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바라볼 용기입니다. 지배인은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죠. 제임스 김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오랜만에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심어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제임스 김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박달레 여사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마침내 박달레 여사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제임스 씨, 저도 마음의 다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수님. 저는 여기 인터컨티넨탈 서울과의 인연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두 역할을 병행할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제임스 김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바예요. 교수님의 철학대로 삶의 균형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인터컨티넨탈 서울 호텔 앞에 마음의 다리 연구소 문이 열렸습니다. 박달리 여사는 오전에는 연구소장으로, 오후에는 호텔 VIP 라운지 수석 고문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탁월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는 젊은 과학자들과 함께 세대 간 소통을 돕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고, 호텔에서는 직원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며 따뜻한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녀의 철학은 두 곳 모두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기술이든 서비스든 결국은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인싸라는 말은 인사이더의 줄임말로 사회적으로 잘 어울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을 핫도그라고 불렀어요. 젊은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는 마진수 지배인도 호텔에서 사랑받는 지배인이 되었습니다. 박달레 여사의 진정한 리더로 만들어주는 깨달음이 총지배인을 바꿔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불과 3개월 만에 이루셨다니요.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했기에 가능했죠. 노인들과 청년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 호텔 직원들이 정성껏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 그 모든 중심에 박달리 여사님이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지금도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세대 차이, 직업의 차이, 지위의 차이로 서로를 단절시키지만 그 모든 차이를 넘어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에요.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화려한 학문의 세계도, 낮은 자리에서의 겸손한 일상도, 그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진정한 성공이란 화려한 직함이나 부가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박달레 여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우렁찬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발견하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박달레 여사의 말은 이제 호텔의 로비에 금색 글씨로 새겨져
모든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 숨쉬는 철학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그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용기를 갖는 것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박달래 여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줄 소중한 교훈입니다.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청소부의 삶을 선택한 그녀의 용기, 세상이 너무 치열하면서도 잊혀진다는 그녀의 철학이 빛을 발하는 순간 누군가는 성공을 지위와 권력으로 정의하지만 박달래 여사는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박달래 여사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과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들의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